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그대는 왜 태극기를 드셨나요? 입니다. 최초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2016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만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난 3년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가 열리다 보니 대부분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물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이 지쳐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에 겨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는 늘 악마들이 나타나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죽어라 3년 개 고생했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냥 대세를 따라서 자한당이나 지지하면서 태극기 내려놔라 라고 하는 악마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과 눈을 헤치고 꾸준히 이어져 왔던 탄기국의 대한문 집회에는 정말로 가슴 벅차게 많은 수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3월 헌법개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기 탄핵이 벌어진 후 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대한문을 떠났습니다. 시청 앞 광장 일대를 가득 메웠던 그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열망은 곧이어 치루어진 대선에서 자한당이 탄반과 탄찬의 어색한 동거에 실망하여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는 역대 보수정당 대권 후보로는 최저 득표율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서울역에서 그리고 국보는 대한문에서 태극기 집회를 지속하여 왔으나 그 참여 인원은 과거 탄기국 시절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탄기국 대한문 집회에 참여했던 그들은 왜 태극기를 들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많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아마도 우리 공화당 분들은 대부분이 신해식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신해식은 탄핵 사태 초기부터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던 몇 안 되는 유튜버였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는 지독스러운 이명박 빠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초기부터 사기 탄핵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것에 앞장섰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탄기국 대한문 집회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결국 그는 대선에서 홍준표 빠돌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지금은 당당히 보수파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소위 말하는 젊은 보수파 유튜버들이 신해식을 벤치마킹하여서 자한당 바라기를 자처하면서 탄핵 무효 태극기 애국투쟁을 현실감 없는 박바들의 의미 없는 외침이라 비하하고 나섰습니다. 신해식처럼 탄핵 사태 초기에는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으나 지금은 태극기 접어두고 자한당 바라기를 하고 있는 이들은 아마도 처음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던 때의 마음가짐은 탄핵 무효였지만 지금은 좌파로 넘어간 정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일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사기 탄핵이라는 것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고 차기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자한당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을 한겨울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서게 만든 원흉들이 자한당을 차지하고 앉아서 감놔라 대추놔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한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자신이 달고 있는 금배지를 지키기 위하여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자한당에 발담그고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뻔뻔하게 대가리 쳐들고 있는 한때는 태극기의 아이콘만 보면 살인의 충동을 느낍니다. 아무튼 현실론을 내세우면서 좌파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자들은 좌파거나 좌파보다 더 나쁜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보수우파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여서 올바른 보수우파 정당을 꾸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길인데 그저 자신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면서 자한당을 그저 지지하자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보다는 자신들을 먼저 앞세우는 좌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기생충들입니다. 자한당도 싫고 우리공화당도 싫다면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부정하면서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지속하고 있는 국본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왜 태극기를 계속 들고 있을까요? 보수우파 국민이라는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부정하면서 시민혁명을 운운하고 있으면 그들이 진정 보수우파일까요? 국본 집회를 이끌고 있는 백모 박성현은 분명히 자신은 전향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빨갱이들을 씹어내고 있으니 전향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투쟁 방식은 빨갱이들이 쓰는 방식인데 그것이 진정 이 땅의 보수 우파들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국본의 대한문 집회는 자한당을 버리고 떠나가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태극기 애국 세력들 통합을 막고 있는 것일 뿐 결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세력을 늘리는 것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이라면 현재의 체제를 일단은 존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수우파 국민들이었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자한당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판단했기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정당인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은 성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보수 우파 국민들이라면 시민혁명이나 무장폭동 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당 정치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새누리당 창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었다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었는데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낸 정당을 기성정당이라면서 자한당과 동급으로 매도하면서 태극기 운동은 시민운동으로 남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어차피 선거가 다가오면 자한당이든 우리 공화당이든 자신의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인데 그들이 우리 공화당에 투표할 것이라면 이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나섰겠지만 둘 다 싫다고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한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은 아직 태극기를 들고는 있으나 이미 태극기를 내려놓은 자한당 바라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태극기 세력인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여러분은 왜 아직도 태극기를 들고 계신가요? 사기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계신 것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태극기를 흔드는 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창당되어서 초기에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연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서 난리를 치다가 출당되었더니가 바로 변희재입니다. 그는 대한애국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대단한 승리를 할 것이라 망상에 빠졌었다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부터 박심이 우리 공화당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지지 선언을 해줄 것이다. 자기 총선에 기호 3번으로 나설 것이다. 하면서 새 불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얼마 전 어느 여론조사에서 자한당 지지자들 중에서 80%가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탄핵 사태 초기에 보수 우파 국민들 대부분도 엉터리, 사기, 가짜뉴스에 속아서 탄핵해야 한다 하던 시절에 비하면 많은 변화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년여의 태극기 집회로 얻어진 민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집회를 해달라 부탁했었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창당하라 명령했었던가요?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라 해서 만들었던가요? 보수우파 국민들은 엉터리 사기 탄핵이 나라를 망칠 것 같았기에 자발적으로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던 것이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던 보수우파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고자 새누리당을 창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대한애국당이 탄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박심이 있었기에 태극기 집회를 한 것이 아니고 박심이 있었기에 정당이 창당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기에 선택하였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올바른 길이라 하여도 대부분의 개, 돼지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개, 돼지들을 인간 만들어서 올바른 길에 합류하도록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돼지들이 우리와 같은 길을 가도록 만드는 일을 단지 박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편이 되라 라고 하여서 얻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그 개, 돼지들이 진정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개, 돼지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따르도록 하여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개, 돼지, 사람 만들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쑥과 마늘 죽어라 먹으면서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버티어서 사람이 된 웅녀가 보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농객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선거 전에 보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인생을 보면 차기 총선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세월 박심이 없었어도 올바른 길이라 선택하고 걸어온 이 길을 어느 날부터인가 박심이 있으니 함께 하자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철진한 박바당이라는 프레임에 보수우파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고 자유한국당이 가는 길이 틀린 길이니 우리 공화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결코 보수우파 국민이 아니라 꾸짖어 계몽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의원이 한석이든 10석이든 100석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대는 왜 태극기를 드셨나요? 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